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라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미국 증시가 제조업 지수 호조로 1%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12.16포인트 오른 1618.6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1610선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7.24포인트 상승하는 1613.6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9.37포인트 상승하는 511.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28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1,54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600선 지지에 성공한 이후 추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나요. 이 기간의 매도세가 점차 거세집니다. 현재 1,801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3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9억 원, 기관이 84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837계약 팔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했고요. 총 합계 3,441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오늘 소형주의 상승폭이 큰데요. 1.12% 오르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0.6%가량 상승하고요. 대형주 0.35%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이 오늘 3.1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1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5년 만에 최고 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US 스틸, LK 스틸, 알코아 등 주요 철강 주들이 급등한 탓으로 우리 철강 금속도 3.13%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2.42% 올라가고요. 종이목재도 2.86% 올라갑니다. 은행업도 1.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도 0.91%나 오르고요. 제조업 0.6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업종들 딱 두 업종뿐입니다. 통신업, 건설업인데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통신업이 0.19% 밀리고 있는 상승하는 반면에 오늘 포스코가 급등입니다. 3.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가 미국 철강주들의 상승 소식과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3%대의 조정을 받습니다. 전일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차 3인방,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일제히 하락 중인데요. 전일 자동차주는 토요타 리콜 사태의 기대 이상의 1월 실적 호재까지 등용하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1.16% 상승하고요. LG전자 오늘 2.3% 올라갑니다. 현대중공업 1.26%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오늘 현대모비스 2%대 조정받습니다. 하이닉스도 1.3% 조정받고요. LG화학이 오늘 2.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에틸렌 제품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대로 강세를 보였다고요. 지금 1.7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 0.2%가량 오르고요. KT도 0.3%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오늘 2.91% 조정받고요. 신세계도 2.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외환은행 모두 1%대 소폭 상승합니다. 삼성화재가 2.48%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아차도 1.94% 조정받습니다. 현대자차 2.25% 올라가고요. 기업은행도 1.51%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개인이 오늘도 사자를 외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빨강색 오름폭인데요. 서울반도체 0.84%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5.43%로 급등합니다. 태용도 4.92%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메가스터디와 다음 1.6%,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4.12% 올라가고요. CJ오쇼핑 2.19% 올라갑니다. 동국 SLC 오늘 2.4%가량 상승합니다. 네오세미테크, 하나투어, 주성엔지니어링 모두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올해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에 지금 현재 3.94%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D스테 5.54% 올라가고요. GS홈쇼핑 오늘 1.42% 상승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600을 하향할 것 같던 코스피가 미약하나마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의 영향도 있겠고요.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일단 ISM 제조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큰 폭의 개선세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으로 1% 이상 상승 마감됐고요. 국내 증시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는 시장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꾸준히 오르는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은 금융업종과 그리고 IT 업종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추가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제 추가 반등만이 남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외국발 악재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또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 완전히 매수로 돌아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세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연구원님께서 반등해서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 금융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금융주는 1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S&P 500 금융업종의 주간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이 미국 금융 규제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정리해보면 이번 미국 금융시장 전체가 금융 규제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시장 자체는 그 여파가 일부 투자은행에 국한되거나 또는 사실상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동안 미국 금융주는 꾸준히 올랐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희박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긴축의 움직임들을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경제 전체의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일부 특정된 산업과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긴축을 단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추세적인 회복과 그리고 성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이 재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서 추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292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지만 사실 선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934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이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수급적인 측면도 전망해 주시죠. 네, 외국인들 일단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주고 있는데요. 다만 매수 강도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나타났던 글로벌 악재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한국과 가장 대표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한국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한국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미국 증시가 재차 반등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흐름의 시초가 오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형적인 전략 후강 강세 속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후강을 예상해 주셨고요. 이 단기 매수를 위한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호의 찬스를 잡기 위해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까? 네,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줄 거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한 모습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IT 섹터는 지금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내 은행주와 증권주들은 현 구간대에서 큰 폭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1.8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1.23% 올라가고요. 항생지수 1.13%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0.98%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도 0.4% 상승하고요. 싱가포르 지수도 0.66% 오릅니다. 호주 지수도 1.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름표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 정부의 과잉 생산 규제 발표와 또 추가 긴축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상승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상하이 본토 지수 지금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4% 상승한 2,97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3,000포인트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이틀 연속 하락했던 만큼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9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2,900선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3,000선의 안착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1분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의 연구소 부국장이 올 1분기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여부는 물가 흐름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냈을 경우에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시중은 금융기관들의 지급 준비율이 16%에서 최고 많이 올라야 사상 최고치인 17.5%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 기조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은 사줄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줄위안 경기 부양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전환되기보다는 하락 기조 속에서 기술적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는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돼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중국은 장비 제조업체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공업 정부화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장비, 제조업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장비 부분 그리고 이러한 제조 부분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13.8% 증가를 했었고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의 소비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조위안의 부양책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 호재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안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서의 계속적인 비약적인 발전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사업종들도 선장의 기반세를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가 향후 주된 발전 영역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등이 이미 성장기에 진입했고 새로운 녹색 성장 부분 또한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의 강세보다는 부분적으로 움직임 속에서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 1.88%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적인 연일 낙폭이 과다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1.88% 상승한 1396포인트대 장 마감하면서 1400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업 설비 투자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억제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신차 판매가 36.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42.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 65.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개선세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리콜로 인한 손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14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명목 기준 국내 총생산이 플러스 성장 및 환율 상승에 힘입어 1,05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DP 1,000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지난해 명목 GDP는 8,200억 달러로 2008년 9,287억 달러에 비해 1,0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으나 경제 규모 세계 15위의 입지는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실질 성장률 속보치 0.2%의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한 것입니다. 한편 올해는 환율이 1,100원대에 떨어지고 있는 데다 5%가 넘는 실질 경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GDP가 1,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를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작년 3월 말 기준 14.1%에서 16.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17.9%에서 21.0%로 상승해 금리 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소득 계층 원리금 상환 비율이 12.2%에서 14.1%로 오르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충격이 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원은 또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나 금융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말 외환 보유액이 2,736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말 2,699억 9천만 달러보다 37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2,7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 2,708억 9천만 달러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은은 기존 외환 보유액이 운용 수익이 외환 보유액 증가로 이어졌고 만기가 돌아와 회수된 국민연금 통화수합 후 자금 4억 달러가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고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인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물가 및 민생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물가 여건이 안정적이지만 1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웃돌면서 연초부터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설 성수품, 농축산물, 석유 제품, 공공요금 등 전 부분에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앙 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특별 대책기간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7.56포인트 상승하는 1614.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13포인트 상승하는 51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엇갈리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오정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